과연 저분이 월 수입을 부업으로 해서 어느 정도 버실까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사실 제가 이제 개인 사업자예요. 지금. 그래서 지난달에 1월에는 제가 책을 쓰느라고 별다른 일을 못해서 780만 원 월 수입을 일을 안 해서 780이요? 냈고 작년 12월에는 1,400만 원 정도 순이익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제 작년 8월까지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작년 6월쯤에 이제 직장인으로서 부업으로 이것저것을 합쳐서 한 이제 900만 원 정도를 달성을 했었어요. 수입을. 이제 그때부터 계속 이제 늘려 나가면서 지금은 9월에 이제 직장에서 독립을 해서 개인 사업자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회사 다닐 때 월급이 얼마 줬어요? 월급 세후로 250만 원 조금 넘었어요. 그러면은 월급의 거의 한 3배 정도를 만들어 놓고 나오신 거네요. 네. 그죠? 대단하시다. 와. 그 무자본 창업으로 연봉 1억을 만드는 법 해가지고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그게 꼭 연봉 1억이 아니더라도 정말 뭐 직장인이든 아니든 되게 도움이 될 이야기들로 정말 되게 알차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좀 해주셨으면 싶어서 네, 여쭤봅니다. 제가 최근에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연락이 많이 와요. 이메일이나 이런 데서 뭐 제 직장인인데 사실 사정을 들어보면 딱하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어려우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항상 이야기를 들어보면 똑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맞아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막 이야기를 하고 끄집어내면 사실 할 수 있는 다 컨텐츠들이 있거든요. 그분이 다만 몇 년이라도 배워봤던 기술이 있다든지 기존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 얻었던 지식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사실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좀 내적인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특히 경제력이 어려울수록 이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건 내가 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생각은 좀 버렸으면 좋겠고 잘하는 게 없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한 1년 이상 배워본 게 뭐가 있을까? 아니면 내가 주말마다 계속 하고 있는 게 뭘까? 이건 이제 취미일 수도 있는데 취미라는 게 곧 내가 잘하고 있다는 그 컨텐츠일 수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내가 흥미 있어 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 좀 찾아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약점을 기반으로도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경제력이 없다가 약점이었는데 그걸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컨텐츠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너무 살이 쪘어. 내가 살 빼는 과정을 컨텐츠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다 보니까 어느샌가 바디 프로필도 찍으시고 오히려 막 트레이너가 되셔서 이제는 롤모델처럼 똑같이 자기의 과거를 겪었던 분들을 가르치면서 또 돈을 버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 약점이 뭔지를 파악해보는 것도 오히려 향후에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찾는 방법인 것 같고 또 사람들이 나는 근데 아직 경험이 불충분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런 생각을 많이 아직 하세요. 준비가 안 됐어. 네, 근데 그게 선후관계가 되게 뒤바뀐 거죠. 그러니까 하면서 경험을 쌓는 거거든요. 사실 뭐라도 하나 찍어서 올리면 그게 또 경험이 되고 거기서 도움을 얻었습니다 라는 사람들의 이제 댓글들을 받으면서 또 자신감이 생기고 이게 이제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또 완벽함을 되게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그러면 다이어트 관련 콘텐츠 만들어 봐야 되겠다. 다이어트 책을 막 한 100권을 읽고 시작을 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실 시작을 못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작게라도 시작해보면서 먼저 하면서 경험을 쌓아나가라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많은 그냥 기회에 오픈마인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회들이 많이 올 텐데 두려움보다는 그냥 작게라도 그냥 무료로 해도 되잖아요. 무료로라도 서비스 해보고 그러니까 서비스를 만들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뭔가 내가 만든 어떤 조그만 거라도 남한테 팔아보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뭐 무료로 팔든 다만 10,000원이라도 받고 팔든 뭐 만약에 불만족하시면 제가 환불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보는 경험 그걸 쌓으면 사실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마련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또 와닿았던 부분이 소통하는 집단을 확 바꿔라. 그 엄청 중요하죠. 저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말씀해 주세요. 이제 제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한테도 항상 하는 말이에요. 여자친구가 이제 저한테 하도 주입식 교육을 받다 보니까 뭐 회식을 하고 오거나 친구들 모임을 하고 오면은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오늘 이야기를 한 중에 그렇게 발전적인 얘기를 한 게 없는 것 같아. 결국에 직장 상사 얘기, 뭐 선배님들 욕, 우리 이번에 연말에 보너스 얼마 나올까, 이거 나올까 저거 나올까. 그 사실 벌어지지도 않은 일 가지고 걱정하고 포상금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 보너스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 대화만 2시간, 3시간 하고 있다가 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집단에 계속 있다 보면은 거기에 매몰되게 될 것 같다. 현실에.
근데 사람들 다 그런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요즘에는 일부러 제가 좀 열등감을 느낄 수 있는 집단에 자꾸 속하려고 해요. 이게 되게 고통스러운데 거기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근데 그것 때문에 더 발전을 하려고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어디 집단에 가면 제가 사실 가장 우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있다 보면 사람이 매몰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난 이래. 나 역시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됐다. 맞아. 이렇게 되는 순간 사실 이게 영원한 게 없기 때문에 좀 집단을 이제 내가 속한 아니면 내가 자주 어울리는 집단을 좀 바꾸면서 좀 새로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도 많이 경험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아까 빈털터리로 나오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때 어떠셨어요, 마음이? 완전 막막했죠. 제가 그렇죠. 이제 통장에 20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무작정 강릉에 갔어요. 강릉? 강릉에 가서 네. 그때 이제 게스트하우스 중에 제일 싼 데를 찾으니까 네. 하루 12,000원에 이렇게 재워주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었어요. 도미토리식. 네. 8명이서 한 방에 네. 쓸 수 있는. 보통은 하루씩 이렇게 묵고 가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거기서 한 3, 4일 정도 있겠다. 네. 라고 했더니 되게 의아해 하시면서 뭐 네. 그래라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숙박비로 이제 한 5만 원 정도를 거기다 쓰고 그 게스트하우스 가면 이제 조식으로 먹으라고 이렇게 토스트 빵이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거 이제 먹고 네. 점심에도 이제 몰래 꺼내 먹고 그리고 편의점 컵라면 먹고 네. 이러면서 한 일주일을 바다만 보러 갔어요. 강릉에서. 사람들은 되게 마음이 안 좋을 때 바다 보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또 이런 얘기 하던데 저는 바다 보니까 되게 마음이 정리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바다를 보러 가서 그때 이제 계속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사실 그 창업에 모든 걸 걸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거기에 완전 다 베팅을 했었거든요. 제 삶을. 네. 그러니까 진짜 뭐 일 외에는 하질 않았고 정말 거기다가 다 몰입하고 돈을 모은 게 없었던 거죠. 사실 월급을 대표이사로서 저도 이제 월급을 받아가는 거니까 월급을 그렇게 크게 늘리지도 못했고 월급을 받으면 결국엔 또 제가 일하는데 다 썼어요. 일 때문에 이제 쓰이는 비용으로. 그러니까 모아놓은 돈도 없었고. 네. 그러니까 그냥 앞날이 되게 막막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리를 하고 와서 유튜브에서 일단은 돈이 벌린다니까 이걸 키워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안 했어요. 유튜브를 키워야 되겠다 그냥. 그러니까 지금처럼 유튜브로 파생을 해서 뭔가 비즈니스를 만들고 나중에 뭐 블로그로 뭘 하고 뭐 내가 이런 저런 걸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도 없었고 그냥 유튜버도 이렇게 돈 많이 번다고? 근데 자유로워 보인다. 네. 그래서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거밖에 안 했고 컨텐츠만 만들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제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씩 이제 알려주다 보니까 저를 불러요. 어디서. 강의를 좀 해주세요. 가서 이제 강의를 하니까 유튜브 외에 추가 소득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쭉 이제 순탄하게 오게 됐는데, 뭐, 순탄했다고 하긴 좀 뭐하네요. 네. 그 사이에 좀 우여곡절도 있긴 네. 했습니다. 포리얼님과 같은 삶을 꿈꾸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으시죠.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그게 궁금해요. 아니 어떻게 당장 월급 없는데 어떻게 회사 박차고 나갔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때 당시에는 무언가를 이렇게 해놓은 상태도 아니었을 텐데. 그렇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기서 생각이 있거든요. 이렇게 장치를 걸고 나가야 된다. 근데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는데 20만 원 있는 상태에서 생각 정리하고 바로 실행하신 거죠. 그죠. 네. 바로 유튜브 근데 영상 그때는 만드신 거예요? 사실 제가 공황장애가 왔기 때문에 네. 진짜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네. 잠을 하루에 뭐 30분도 못 자는 날도 있었고 잠이 안 와요. 몸은 엄청 피곤한데 네. 누우면 잠이 안 오고 네. 근데 아침이 되면 근데 못 벗어나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날이 반복되니까 이러다가는 정말 죽겠다 네. 내가. 근데 그런 마음이 드니까 사실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사실 그냥 떨렁 이신바도 있고 내가 몸 건강하고 직장 생활하는데 뭐 큰 이상 없는데 네. 그냥 돈 더 벌기 위해서 한번 도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였어도. 그때는 사실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게 더. 그렇죠. 네. 그 유튜브 하면서 직장 생활 하셨던 거예요? 또 새로운 잡을 구하신 거죠? 제가 그러다가 그 부업을 하나 이제 소개하는 영상을 찍었는데 네. 그 영상이 대박이 났어요. 네. 데이터 네. 이제 뭐 이렇게 라벨링 하는 영상이었는데 그러면서 그 회사의 대표님께서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이 진짜 너무 광고 영상이다라는 오해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한테. 그 정도로. 네, 그러니까 그냥 이거 완전 띄워주기식 아니냐, 이거 뒷광고 아니냐. 저는 다 그냥 부업을 소개했으니까 제가 한 부업들을. 그랬는데 이제 그 영상 엄청 대박이 나면서
거기도 회원 수가 막 한 5배씩 늘고 오. 그러면서 그 회사도 이제 엄청 커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제 이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린 거죠. 이러이러해서 창업을 하고 이랬었는데 이랬다 저랬다. 네. 근데 거기도 이제 완전 스타트업이고 벤처라서 투자도 많이 받으시고 하다 보니까 또 연결하니까 제가 뭐 투자 받았던 곳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 아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 바닥이야. 네, 그래가지고 그분께서 이제 그럼 여기서 좀 일 같이 해봐라. 네. 그때는 제가 막 수입이 그러니까 그렇죠. 유튜브로서 막 충분한 수입이 네, 나올 네. 때가 그치, 아니었어요. 그치. 계속 제가 부수입을 만들면서 네. 막 이제 유튜브를 키우던 시기라서 그럼 내가 안정적인 월급이 좀 있으면은 유튜브를 하는데도 더 부담 없이 재밌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회사를 들어갔다가 7개월 정도 거기서 이제 근무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들보다 되게 빠르게 그렇게 경제적인 그런 성과를 이루시게 된 혹시 가장 큰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돌이켜봤을 때? 실행력과 끈기 이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 지금 돌이켜보면 네. 사실 제가 막 엄청 똑똑하거나 잘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실행력은 누구보다 있었다. 제가 유튜브를 키워온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가서 뭐 우산 팔아야 된다. 그럼 그냥 우산 도매로 시키고 그냥 우산 통에다 넣어서 갖고 가가지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지하철역에다 놔두고 팔고 막 이랬거든요. 네. 그런 걸 할 수 있었던 게 그냥 진짜 실행력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는 끈기였는데 사실 제가 열정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 창업 당시에는 제가 정말 열정적으로 부딪혔고 2년 반이란 시간 동안 정말 잠도 안 자고 막 열정적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남은 게 이제 되게 힘든 시간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열정보다는 꾸준함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끈기가 없어서 열정으로 확 붙었다가 이걸로 막 뭐 당장이라도 엄청나게 벌 것처럼 막 하다가 보면 어느새 보면 그쵸. 금방 시드는 네. 경우가 맞아요, 너무 맞아요. 많잖아요. 사라져 있죠. 네, 네.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고 저 역시도 이제 창업을 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서 유튜브를 하면서 딱 한 가지 생각이 그냥 이거였어요. 하루에 한 명만 늘면 된다.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지만 않으면 된다. 어제보다 하루 한 명 늘면 내가 언젠가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4년을 하든 10,000명에 도달하는 날이 올 거고 언젠가는 뭐 또 운이 좋아서 2명, 3명 느는 날도 있다고 하면 15,000명, 2만 명까지 난 계속 갈 거다. 그러니까 그냥 꾸준히 하자라고 해서 그냥 영상을 계속 꾸준히 올렸던 게 지금 이제 이렇게 10만 명 넘는 유튜버가 될 수 있었던 그냥 비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처음에 목표를 가지셨어요? 저는 근데 실버 버튼은 무조건 받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유튜브를 하긴 했어요. 10만 명. 네. 그렇다면 또 지금 직장인을 하실 때와 지금 이제 아예 그만두시고 지금 M잡러로 네. 이제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서 뭔가 옮겨가면서 좀 바뀐 습관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사실 이제 완전 제 스스로 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일과라는 게 없어졌어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작년 말쯤에 이제 신사임당님 채널에 한번 나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즘에 좀 나태해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다시 또 인간이 나태해지더라. 그러니까 이게 일과 관리가 또 잘 안 되더라고요. 저 역시도 혼자 일을 이제 처음 해보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그날 할 거를 2개 이상을 적어놔요. 네.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는 네. 내가 이거 이상으로 뭐 안 해도 돼. 요 2개는 무조건 해야 돼. 근데 이게 이제 수익 창출과 관련된 활동들인 거죠. 제 네. 수익 활동. 수익 활동과 관련된 일을 하루에 2개씩은 무조건 적어서 그거는 마무리를 하고 네. 이제 뭐 그날 되게 일이 잘 되는 날들이 있잖아요. 네. 뭐 추가적으로 더 하는 거고 네. 아니면은 그거 2개 하고 놀아요. 요즘에는 편하게. 주로 뭐 하세요? 쉬실 때? 운동할 때도 있고요. 네. 날씨 좋으면 등산 갈 때도 네. 있고 등산을 되게 좋아해서 요즘에. 네. 그리고 책 읽거나 그리고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도 확실히. 근데 이제 해외 유튜버들을 좀 많이 보고요. 제가 좀 벤치마킹 할 게 있나 이런 것들 많이 찾아보고. 결국에는 일하고 관련되어 그렇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네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동화되는 어느 정도의 자동화만 이루어져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맞아요. 네. 그리고 진짜 일과 삶은 뗄 수가 없다는 거. 맞아요. 네. 쉬는 게 근데 일이 재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또 아예 아무것도 안 해도 네. 정말 피폐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답답함이 있었고 그러니까 네. 불안함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영원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만들어 놓은 수익 구조도 네. 그걸 알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더 계속 생각하면서 이제 유지 장치도 만들어 놓고 네. 새로운 또 수익 구조를 만들어 보려고 새로운 시도도 해보고 이걸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신사임당님 채널에서 배가 부른 것 같다, 나태한 것 같다라고 할 때 신사임당님이 뭐라 그랬어요? 라이벌을 만들어라. 네. 참, 네. 대단한 사람이야. 잘 있어요? 네. 네, 또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 또 나는 전문 영역도 없고 전문적인 영역도 없고 또 톤도 없고 백도 없다. 하지만 내가 의지는 그래도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부업으로 포리올님처럼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집에 컴퓨터만 있다면 요즘에는 뭘 해서라도 돈은 벌 수 있는데 의지만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의지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은 의지가 있다고 하지만 안 하는 거잖아요, 사실. 아, 그 말이 저는 의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당신은 의지가 없어요. 네, 의지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네. 의지가 있었으면 움직였겠죠, 정말로.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열정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올바른 방법을 알고 그냥 그걸 끈기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엉뚱한 방법으로 열정만 쏟으면 사실 또 헛고생이 맞아요. 되는 경우도 시간만 되게 많을 수도 많고, 있고. 네,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올바른 그냥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뭐 당장 열정으로 막 10시간, 뭐 11시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퇴근 후에 1시간, 퇴근 후에 2시간. 근데 네. 그거를 그냥 3개월, 6개월을 꾸준히 지속할 수 있다면 뭐 부업으로 부수익 올리는 거는 너무 사실 방법들이 많잖아요. 지금 네, 나와 네, 있는 거. 네. 유튜브만 찾아보셔도 사실 방법 처음부터 끝까지 돈 안 들이고도 다 배울 수 있는 것들 너무 많은데 의지가 없는 거죠, 사실.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네. 지금 이제 콘텐츠를 통해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많은 방법들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이걸 또 실제로 해보시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영업 노하우일 수도 있고 영업 비밀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나만 알고 있으면 좀 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경쟁자가 생기더라도 이걸 자꾸 이렇게 공유하는 이유는 왜 그러신 건가요? 너나위님께서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사실 알려줘도 안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야, 솔직하다. 진짜. 네. 1만 명이 만약에 제 영상을 봤다. 제가 정말 제 노하우를 다 알려드렸어요. 네네. 그래도 그 중에 한 10명이 진짜로 할까요? 저는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사실 안 해요. 보고. 그게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잘 못 느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유튜브라는 생태계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걸 진짜로 깊게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아, 맞아요.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정말 사실 유튜브에서 다뤄지는 정보들은 극히 일부일 수밖에 없고요. 거기서 더 딥하게 들어가면 개인별로도 정말 차이가 나는 그렇죠. 그런 맞아요. 맞춤식 뭐 이런 그 정보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알려준다고 해서 그러니까 저한테 위기가 될 건 없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이걸 알려줌으로써 이런 걸 더 잘 알고 관심을 갖고 저한테 오히려 뭐 더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제가 자연스럽게 돈을 더 벌 수밖에 없거든요. 네. 어딘가에서 저를 부를 거고 저한테 그걸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뭐 상담을 요청하면서 사실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 저한테 배워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제 영업 노하우 자체가 알려주는 거죠. 이제 무료로 정보를 더 뿌리는 게 영업 노하우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더. 저는 레드오션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레드오션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면 물론 진입장벽이 낮은 낮은 부분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성공에는 반드시 끈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 있는 경쟁자는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되게 공감이 돼요. 지금 하신 말씀에. 아, 진짜 심사위원님도 출연하셔서 스마트 스토어 강의도 하시고 되게 많이 알려주시잖아요. 네, 근데 근데 왜 그렇게 알려주시냐고.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괜찮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한 번에 되는 게 없거든요. 또 하더라도 이렇게 끝까지 하는 사람 없어요. 없어. 맞아요. 네, 한 번에 되는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거는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치. 일단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많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는 거네요. 거기다가 그죠.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날 때까지 꾸준하게 그냥 버티면서 한다면은 성과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근데 될 그 것이고.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되게 약하게 하는 말이에요. 어떤 말?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되게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시작하면은 일단 시작하면은 반이야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과정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이 있어요. 그걸 넘는 사람만 가져가는 거예요. 1000명이 시도해도
한 명만 넘었다 그러면 그 사람 한 명이 다 가져가요, 그거를. 근데 시작하는 사람, 물론 아예 안 하는 사람 10,000명, 시작하는 사람 10명. 근데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래, 난 시작했으니까 그래도 낫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좀 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스탠스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절대 끝까지 내가 이걸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작정하고 하시랍니다. 네. 아니, 포리얼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또 그리고 영상에 보면 또 2021년 꼭 만들면 좋은 습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 또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저 스스로도 이제 2021년에 이런 걸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찍은 영상인데 일단은 좀 색다른 경험들을 많이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안 해봤던 거, 시도하지 않았던 거. 이전에도 사실 계속 그래 오면서 이제 제가 발전해왔고 월급쟁이 지금 이 부자들 제가 카페에도 가입을 했는데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사실 저는 이제 지금까지는 완전 빌더터리에서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나 뭐 이런 거에는 아예 저는 사실 먼 얘기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또 투자 활동도 내가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이것도 배워보고 저것도 배워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막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그런 것들도 사실 저한테는 되게 이제 오래 해볼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인 거고. 뭐 그거 외에도 그러니까 돈 버는 것과 상관이 없어도 레저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체에서 그냥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해보는 게 좀 아이디어를 얻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레저를 하다가 놀다가도 갑자기 제 사실 사업을 하는데 뭔가 이게 접목을 할 게 생겨가지고 반짝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습관을 좀 기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영상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멘토 만들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일단 저는 새로운 거 뭔가를 배울 때 멘토를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책으로 만나도 상관이 없는 거고 뭐 유튜브 영상에서도 사실 많은 멘토분들을 만날 수가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분들이 그 시점에서 제가 이제 앞으로 가야 할 그 어떤 과정에서 겪었을 감정적인 경험이나 아니면 어떤 그 정말 이성적인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일단 간접적으로 배울 수가 있고 그리고 각 어떤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 의사결정을 했는데 그게 좋았는지 나빴는지에 대한 것들도 사실 간접적으로 되게 많이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좋은 거는 멘토분을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서 배우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책이나 뭐 영상으로도 만날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좀 본인의 메이저 활동에 거의 집중을 하는 그런 습관을 좀 기르셨으면 좋겠다. 저 역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저는 사실 유튜브 키우는 동안 많이 흔들림이 또 있었어요. 그래도 끈기 있게만 한다고 하지만 유튜브는 안 맞는데 뭔가를 만들면서 계속 이제 주변에 다른 걸로 돈을 잘 버시는 분들을 보면서 흔들리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스마트 스토어로 뭐 누군가는 뭐 한 2개월, 3개월 만에 막 월에 1,000,000원씩을 번대요. 거기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스마트 스토어로 2, 3개월 만에 저렇게 벌어? 나는 지금 유튜브 6개월째 하는데 저 정도는 안 되는데 나도 저거 했어야 되나? 뭐 그걸 조금 또 하다가 그러다가 또 생각처럼 안 돼요. 그런데 한국 거를 위탁 판매하는 게 아니라 해외 구매 대행을 해야 또 잘 번데 해외 구매 대행을 또 막 조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사실 뭐 결과물이 없거든요. 그렇죠. 아까 맞아요, 말씀하셨지만 어떤 임계치를 딱 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저는 월 1,000,000원을 벌 수 있는 되게 상징적인 금액이니까 월 1,000,000원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유튜브로도 벌 수 있고 블로그로도 벌 수 있고 스마트 스토어로도 벌 수 있고 다 벌 수 있는데 그러려면 진짜 임계치를 넘는 그 과정을 그걸로만 파가지고 가야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역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스마트 스토어로 하는데 나는 월 1,000,000원을 못 벌어.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로 월 1,000,000원 번다고 한 놈들 사기꾼. 근데 옆에 뭐 김대리는 유튜브로 1,000,000원을 번대요. 그러면 그래 저게 맞는 방법이었구나. 나 이제 유튜브 시작해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내 메이저 활동을 하나 정해서 거기에만 진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좀 가져야 된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그거 할 때는 사실 뭐 휴대폰 이런 거 다 꺼놓고 정말 그냥 온전히 내 진짜 메이저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에 딱 2시간만 만들어서 투자를 해라. 그게 6개월, 1년 지루하겠지만 꾸준히 밀고 나가면 분명히 성과가 나온다. 라는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매주 본인의 활동을 리뷰하는 거. 이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이거를 안 했었는데 올해 이제 2021년 되면서 이제 1월부터 계속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되게 좋더라고요, 성과가. 리뷰를 하면서 다음 주 목표를 이제 정하는 거예요. 다음 주를 뭐 할지.
근데 리뷰를 해보면은 반드시 못 이룬 것들이 꼭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번 주에는 블로그에 글 3개 써야지, 내 카페 관리해야지, 유튜브에 영상 몇 개 올려야지, 뭐 스크립트 몇 개 만들어 놔야지. 저는 이제 이런 게 제 주업이니까 이런 목표를 세우면 생각보다 이번 주에는 블로그 글을 하나밖에 못 썼네.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자책을 많이 하세요. 이런 경우에. 네. 아, 나는 왜 그렇죠. 이런 걸 못하지? 네. 이거 하나 쓴 거 뭐 내가 이룬 게 하나도 없네. 근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목표가 너무 또 과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목표를 조금씩만 점진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는 블로그 이번 주에 글 1일 1포스팅 할 거야. 그래서 블로그에다 글 7개 쓸 거야. 했는데 리뷰를 해보니까 블로그에 글을 2개밖에 못 쓴 거예요. 그럼 자책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는 하나 더 해서 3개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점진적으로 약간 과부하를 줘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매주 리뷰를 하는 습관을 기르면 올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그런 영상을 제가 만들었어요. 들으시는 분들이 이거를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하세요? 그거를? 전 주말에 해요. 주말에? 네. 그래서 거의 이거는 신사임당님 책을 보면서도 저도 배운 건데 그러니까 신사임당님은 주말에 리뷰를 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주말에 보통 갖고 네. 평일은 그냥 실행하는 그렇죠. 날로만 쓰신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습관을 기르려고 일단은 주말에 리뷰를 해보다가 지금까지는 잘 하고 있어요. 네. 올바른 방향으로 끈기 있게 계속해서 쌓아나가는 게 중요하다 하셨잖아요. 네. 그걸 사람들이 많이 알잖아요. 근데 그걸 잘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를 끈기 있게 하기 위해서 했던 뭐 경험이나 비결 같은 게 있으세요? 제가 특별한 기술을 쓰면서 사실 한 건 없고 네. 근데 저는 상황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자꾸 만들어지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집에 일이 또 터지고 그러니까 또 집에다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 네. 최근에 어떤 그 아는 선배로서 이렇게 사연 읽어주시는 네. 거 중에 네. 33쯤 돼서 돈 버는 걸 포기했다라는 어떤 되게 네. 좀 마음 아픈 사연이 하나 네, 있었던 맞아요. 걸 제가 보면서 보세요? 네, 저 열심히 봅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신기한 거예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그걸 보다가 제가 사실 좀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돈이 벌리는구나라고 생각하면은 좀 집에 일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엄청나게 드는 그 그렇죠. 순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좀 마음이 좀 다급해졌던 게 뭐냐면 필연적으로 저는 유튜브에서 사실 돈 버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돈을 실제로 벌면 제 외향도 좀 바뀌어야 되고 제가 만약에 뭐 이사를 하던가 뭔가 제가 바뀌는 것들이 계속 나와야 될 텐데 여기서 돈이 벌리면 여기로 빠지고 네. 여기서 빠지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1년, 2년, 3년 가면 구독자분들은 아니 돈 많이 번다면서 근데 항상 왜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삶이 저 사람은 이런 이제 의심들이 또 벌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거부터 갑자기 불안함이 엄청나게 밀려오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짜 멈추지 않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제가 어떤 기술적으로 나를 막 엄청나게 관리하고 잘해서 내 멘탈 관리를 잘해서 내가 뭐 셀프 동기부여를 잘해가지고 갔다라고 뭐 일정 부분은 하지만 사실 또 상황적인 면이 저를 그렇게 만든 게 되게 많긴 했었어요. 작년 말에도 뭐 그런 일들이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진짜 내가 멈추면 안 되는구나. 이 페달을 계속 밟고 앞으로 계속 끈기 있게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청취자분들이나 저희 구독자, 시청자분들한테 저 포리올님은 저렇게 그 끈기라는 게 진짜 갖기 어려운 건데 저렇게 본인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 끈기 관리를 했구나 라는 게 있을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여쭤봤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보다 자기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 같네요. 보통 왜냐면 되게 재밌는 게 모두가 그런 상황에서 계속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래서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인 프레임을 바꾸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